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 왕조 최초의 왕비 신덕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신덕황후는 오약꽃을 좋아했을까요? 제가 그분의 릉에 정릉에 가보니까요, 오약꽃 나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그 딱딱한 스토리를 전개하기 전에 저는 선덕황후를 생각하면서 오약꽃에 대한 시를 한번 제가 자작으로 지어봤거든요. 선덕황후를 생각하는데 왜 오약꽃이 떠오르는 건지 그거는 작가인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서 제 시 한 소절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오약꽃 성순희. 신덕황후를 생각하며 정릉을 걷다 보니 봄이면 하얀 눈 속에 속살을 들이밀며 눈꽃인 듯 순백으로 피어나는 오약꽃을 마주한다. 누가 너를 알아줄까? 너는 봄을 가져다 주는 정령사인 것을. 정릉에 하나 가득 피어있는 너의 모습에 바람도 비도 눈도 모두 얼싸하는 신덕황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벚꽃처럼 하늘 그리나 너의 모습은 순백을 지닌 오약꽃인 것을. 여러분, 오약꽃의 꽃말이 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왕조의 문양도 오약꽃 문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문양을 보면서요, 오약꽃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신덕황후에 대한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신덕황후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덕황후 강씨는 상산 부원군의 딸이었는데 강씨 집안은 고려의 검문세가로서 이성계의 권력 형성과 조선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안이라고 전해진답니다. 그런 집안이니까 이성계가 결혼을 했겠지요. 당시 고려의 풍습은 고향에서 결혼한 향처가 있고요, 또 임지에서 결혼하는 경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계도 향처와 경처가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향처가 세상을 떠나서 경처인 신덕황후가 조선의 최초 왕비가 되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방원은 계모 신덕황후가 태조 이성계를 꼬드겨서 이북 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게 된 것에 앙심을 크게 품었죠. 신덕황후도 방언을 경계하여 서로 견혼지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덕황후가 사망한 후 결국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북 동생 이방봉과 이방석을 시해했었답니다. 권력은 참 무섭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후 이방원이 태종 왕위에 오르면서 결국 정동에 있던 신덕황후의 능을 정릉동으로 이장시키고 능에서 묘로 격하하면서 심지어 정릉에 있던 성물들을, 여러분 청계천 아시죠? 그 청계천 광통교가 홍수가 나고 막 무너졌거든요. 그때 그 능의 성물을 다 광통교 복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재들은 태평관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하고요. 21세기에 청계천 광통교가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하게 되면서 정릉의 화려한 그 조각들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조각들을 보면 조선말 또 고려말 조선 초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그 조각이 조선 왕조의 어가에도 그려져 있는 태극 문양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태국 문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우리 어떤 민족의 역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민묘나 다름없었던 정릉은 260년이 지난 현종 10년에 이제 그 왕릉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일반 조선 왕릉과 달리 직선축이 아닌, 그러니까 자연 지형에 맞추어서 입구 방향과 능의 방향이 이렇게 꺾어진 절선축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릉의 입구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요, 금천교가 이렇게 자연형 석교에 그 조형 기술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늑하게 지어져 있는 제실이 저기 옆에 이제 고즈넉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금천교를 지나다 보니 어릴 적 내가 작은 아이일 때 이 다리를 만약 건넜다면 이 다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다리로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조선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519년 27대에 걸쳐서 왕과 왕비의 조선 왕릉이 42기, 그 중에서 40개의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은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왕릉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왕릉이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유네스코는 풍수적, 유교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양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재래의식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적인 전통을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일 보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높이 산 것 같아요. 아마 조선 왕릉의 보존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구독자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그 옛날 조선시대, 우리가 6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519년인가 봐요. 그리고 왕은 27대에 걸쳐서 있었고, 왕과 왕비는 그만큼 많은 왕과 왕비를 조선시대에 배출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왕과 왕비를 모셨지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시대가 21세기가 되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대통령제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선 왕조의 그런 아픈 이야기도 재미있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기 정릉에 다녀간 저처럼 맑은 공기 한번 들이키면서 한번 다녀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